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조회수가 줄고 수익도 점점 떨어지고 있나요? 꾸준히 글을 쓰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던 방식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네이버 메이트 활동을 통해 스페셜 지원금 300만 원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이버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선택하고 어떤 글을 가치 있다고 보는지 그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 글쓰기에 적용하면서 바꾼 부분과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글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변한 블로그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 네이버 블로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할 때 검색 상위 노출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죠. 좋은 키워드를 찾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로 글을 쓰면 방문자가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바로 AI 브리핑입니다. AI가 검색 결과를 먼저 정리해서 보여주고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 글을 선택해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정보를 정리한 글은 예전처럼 주목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검색뿐 아니라 홈 화면이나 추천 영역을 통해 글을 접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바라보고 쓰는 글보다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컨텐츠 작성 가이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 실제 겪은 과정, 나만의 생각이 담긴 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는 기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바꿨는지,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주세요. 2단계 정보글에서 경험이 담긴 글로 바꿨습니다. 네이버가 공개한 기준을 살펴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글을 정리하는 글보다 직접 경험한 내용이 담긴 글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정말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믿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부터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읽기 전에 궁금했던 부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도 담았습니다. Q&A 형식으로 정리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글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꼭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내가 직접 해본 작은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3단계 독자가 원하는 글은 따로 있었습니다. 글을 바꾸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글의 기준입니다. 예전엔 정보가 많고 내용이 자세한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많은 내용을 넣고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글을 쓰는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니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소개하는 글이라면 책 제목과 줄거리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은지,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할 때도 독자가 궁금해할 부분을 먼저 찾고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결국 좋은 글은 정보를 많이 담은 글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필요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글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글의 구조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확인해 주세요. 4단계 읽기 쉬운 글로 바꿨습니다. 네이버 가이드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은 읽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좋은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과 소제목을 활용하고 문단을 적절히 나누고 필요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할 때도 그 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글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많은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만드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네이버가 공개한 컨텐츠 작성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블로그 글쓰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바꾼다고 정말 달라질까? 그런데 직접 적용해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정보보다 직접 경험하고 생각을 담은 컨텐츠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하나로 시작한 작은 기록도 꾸준히 쌓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이지만 네이버 메이트에 선정이 되고 3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며 배운 블로그 글쓰기와 노트북으로 콘텐츠를 만들며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